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여운이 있는 말들을 남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심히 봤던 게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도하의 언론들을 봤더니 그 의원들이나 이제 원내 당협위원장들 만나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뭔가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가 약간 좀 저물고 유튜브를 이제 보고 각성하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희망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 유튜브 극우 유튜브 저도 다 보진 못하지만은 최근에 미디어오늘도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네. 극우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조중동 보지 마라. 유튜브 봐라. 아,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조중동도 쉽게 얘기하면은 얘네 사꾸라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미디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윤석열한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는 매체잖아.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매체. 영향력 있는 네. 매체. 이거 에피소드인데 이게 어제 그 얘기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이게 너무 특정되긴 하는데 모 종편 출신의 국회의원한테 네. 모 종편 진행자 출신의 국회의원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내 거기 그 어디잖아 근데 내가 말이야 거기보다는 고성국 TV를 봐야 되겠더라고. 더 화끈하고 시원하고 편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심지어는 그 출신들한테도 직접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네. 빠져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정권 초기에도 그랬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계속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무지성으로 여기는 지지를 해주잖아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네. 숨만 쉬어도 여기 뭐 지지를 해주니까 여기에 좀 더 이제 비판을 못 참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여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가 지난해 말에 이제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브레인 랏이라고 그러니까 뇌 썩음 현상을 얘기한 건데 유튜브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뭔가 본인이 기호가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반복 학습을 통해 확증 평양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강고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뭐 부정선거에 대한 그 망상적 확신이 진짜 망상일지 아니면은 본인이 믿지 않는데 어떤 계엄의 명분을 찾으려다 보니까 부정선거라는 걸 그냥 이용하는 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제가 그래도 이 시사 프로에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는 제가 유튜버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죠. 네. 굉장히 유튜브 중심으로 제가 활동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맙다.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아예 공신력을 유튜브를 봐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렇게 본인도 유튜브 볼 거면은 왜 그동안에 공영방송 장악을 왜 이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유튜브 볼 거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도 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분명히 유튜브에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하고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워낙 유튜브가 이제 플랫폼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소수일 때는 확증 편향으로 많이 가는데 네. 초다수가 되면은 오히려 또 이 안에서 집단지성이 또 이루어지면서 서로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이제 그쪽 취향만 봐서 문제인 거고 네. 유튜브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다. 네. 네, 저는 뭐 확증 편향으로 이거를 아예 규정 지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두 분 같은 경우에 지상파에서 진행도 하고 계시고 뭔가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또 잘하시는 분들인데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설화 때문에 지상파에 진출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 이유들은 좀 뭘까요? 그런 분들이. 예. 돈이죠. 아니 뭐 저는 고성국 그 박사가 그 KBS 라디오 진행할 때 계속 출연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뭐 출연자들 많이 교체되고 그랬는데 고성국이 김준이라고는 같이 가야 되겠다. 아, 진짜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뭐 저는 어쨌든 어떤 매체에 가든 제 말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비슷한 똑같아요. 말을 합니다. 그냥 똑같은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중도 다 나가는데 이제 고성국은 그거를 높이 약간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때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와가지고 내가 고성국 앞에서 아니 이놈의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러니까 민주당 네. 편이고 그러니까 문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편이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옆에서 웃다가 피식 웃더라고 고성국이. 근데 이제 고성국 박사는 약간 신념형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아 그렇군요. 아, 네. 진심이구나 진심. 진심이에요. 진심이라서 치유가 안 돼. 그게 더 문제야. 그러니까 더 걱정되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돈 이번에 그 뭐
그 플레이보드라는 유튜브 그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렇죠. 네. 대부분의 극우 유튜브들이 많게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조회수나 수익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고 있어요.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배승희도 거의 비슷한 이유로 제가 YTN 라디오 그 PD들한테 들었는데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부분을 그렇게 돈이나 얘기해요? 벌어야 되겠다. 그만 좀 두면서. 시세의 차이가 아. 유튜브에서 버는 게 아니 근데 훨씬 저는 많아. 이제 하나만 또 이제 남의 얘기니까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분들이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지상파 진행을 하면 왜 이렇게 그만한 인기를 못 얻는 걸까요? 아니 매력 발산을 못 하잖아요. 아니, 지상파에는 심의도 있고 규제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검열을 할 거 필터링을 아니에요.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게 네. 재미가 없고 본인도 얼마나 불편해 그게.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전 유튜브에서 얼마나 그분들이 네. 뭐 많이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상파 나오는 것보다는 유튜브 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뜨뜻하니까 아마 뭐 합리적인 선택 본인 입장에서는 할 것 같고 저는 그 고성국 박사님은 제가 뭐 딱 한 번 뵀습니다. 제가 고성국 TV를 나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예. 딱 한 번 당해 있을 때 한번 뭐 나가야겠다 해서 나갔는데 이분이 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BBS 아침 저널 오. 여기 또 한참 그 선배 앵커셨더라고요. 한참 전에. 근데 좀 그때는 참 황금기였다고 제가 전에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성국 박사에 대한 평가는 네. 이제 너무 또 극단으로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실제로 어제 밤을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는데 구치소에 들어가면 본인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기는 정상적으로 어렵겠죠. TV가 있다고 하지만 못 보죠, 유튜브는. 유튜브를 상영해 줄 리는 없으니까 그 금단 현상을 어떻게 견뎌내는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근데 상황인데 너무 가혹한 게 술도 끊어야 되고 유튜브도 끊어야 되고 이 정말 그 중독이라는 게 약간 마약 같은 거잖아요. 이게 계속 빠져들어가는 건데 네.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끊어도 어려운데 동시에 끊어야 되니까 아주 이건 걱정되네요. 진짜. 근데 원래 네. 마약도 그렇고 한 번에 끊어야 돼. 확 끊어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아침밥 1,700원짜리 아침밥 네. 3분의 1밖에 안 먹었다라는 거냐. 입맛이 없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그렇겠죠. 금단 현상이. 예. 먹는 건 진심인 분인데. 그러니까 야.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어제 보면서 체포가 되는 와중이긴 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간골 검사로 있으면서 정관 재계 유명한 사람들 다 포토라인 세웠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후문으로 가림막 지나가는 걸 보면서 참 그랬습니다.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트럼프만큼 이렇게 언변이 유창하고 이렇게 좀 더 당당하게 나왔으면은 이게 더 오래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예. 트럼프는 검찰에 이제 본인도 이제 이거 선거 불복하고 2020년에 이거 부정선거다 선거 승리 도둑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검찰 수사를 4개를 받았는데 검찰 수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싸우기는 했지만은 예를 들면 검사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네. 수사를 안 받거나 무슨 뭐 이렇게 윤석열처럼 추잡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머그샷 찍고 머그샷 티셔츠로 그렇죠.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만약에 윤석열이 그 정도의 어떤 연설 능력이나 네. 사람을 선동하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더 큰일 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찌질하게 하는 거를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보수에서도 오래 못 갑니다. 저러면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다행이다. 저렇게 찌질하게 하는 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도 이제 그 법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제 결국은 경호처가 무장해제되면서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체포를 통한 그러니까 어떤 수를 냈냐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면을 보면 굉장히 법률적으로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용도 악용이지만은 정말 법리에 안 맞죠. 그동안에도 소위 말하는 임의 수사, 그러니까 본인이 응할 수도 있고 안 응해도 되니까 자진 출석의 기회를 무수히 많이 줬어요. 검찰에서 2번, 또 공수처 3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줬는데 네. 그때는 자진 출석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체포 직전, 그러니까 영장이 나왔죠. 근데 강제 수사가 돌입이 됐는데 하려니까 또 겁이 나니까 또 이제 와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좀 없어 보이고 또 하나는 그냥 체포돼서 가야 되는데 끝까지 경호처 직원들 다 국가의 세금으로 다 우리가 운영하는 공조직인데 그분들을 범법자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막아 세우는 모습 내지는 더 비굴했던 거는 아이 좀 먼저 가 있으라고 가면은 내가 따라가겠다고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예.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현직 신분은 대통령이거든요. 너무 좀 진짜 쪽팔린다. 아니 게다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피의자 조사를 많이 해본 분인데 어제 공수처 조사에서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장시간 안자는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는 처음에 장광설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조서 이제 꾸밀 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한 건데 똑같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맨날 하는 얘기 뭐 부정선거 음모론 뭐 네. 좌파들 종북 주사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너무 웃긴 거가 이게 윤석열의 민낯인데 그러니까 인정신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 직업, 그렇지. 네. 주소 이거 물어보면은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그거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만 하면 얘는 되니까. 얘만 하면 네. 되니까. 근데 그것까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웃긴 거는 저녁 메뉴. 자, 된장찌개야. 이렇게 이름 얘기 안 해. 주소 얘기 안 해. 그건 자기가 시킨 거예요. 직업 된장찌개는. 얘기 안 해. 근데 저녁 메뉴는 자기가 골랐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저께 얘기를 한 거는 된장찌개라는 그 단어야.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저녁 된장찌개 먹겠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먹고 싶네. 오늘 출석 안 하는 이유, 네. 오늘 조사 안 받는 이유가 어제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오늘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된장찌개를 얘기해놓고 아니 결국은 이렇게 네.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뭐 이르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자진 출석은 제가 비판 세게 했지만 요 묵비권 부분은 기본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방어권의 일종이니까 제가 비판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게 정말 그 내란 수괴죄의 무기징역보다 더 강한 처벌이다. 왜냐면 이분은 말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묵비권을 스스로 쓰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10시간을 들어야 되니까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말도 못하고. 말이 많네. 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제 공수처 검사 말이 많네. 그러면서 말을 10시간 동안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네. 템플스테이 가면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훈련. 말 안 하기. 그거 굉장히 네. 괴롭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거의 무기징역만큼의 그 괴로움을 느꼈을 아니,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유튜브 못 봐요. 못 보죠. 술 술도 못 먹어요. 먹죠. 말도 못 합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일단 보면 공수처에서 10일간 이제 잡아들 수가 있는 것이고 구속이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나머지 열흘 또 검찰 친정 갑니다. 그 단계에서 혹시나 말이 좀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윤석열의 논리라면은요, 사실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검찰도 수사권이 없어요. 똑같이 없죠. 똑같이 네. 없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신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묵비권은 본인의 권한이기는 해요. 방어권. 예. 방어권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거는 구속 특급 열차다 제가 보니까. 구속 특급 열차다? 예. 잘 알잖아요. 검찰 오랫동안 네. 출입해서 이런 식으로 묵비권 행사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구속의 구속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피해보기 위해 하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약간 이거는 자포자기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네. 더 저도 법 절차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제도까지도 만들어가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체포영장 형사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했고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는데 뜬금없이 권한쟁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고 뭐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체포가 되면 체포에 대한 적부를 다투는 오늘 신청했던 그 체포 그러니까, 적부심 네. 물론 그것도 뭐 관할을 또 꼬아가지고 했지만은 거의 안 하죠. 네, 원래는 체포 적부심으로 다루는 건데 이것도 뭐 이의 신청하고 네. 뭐 굉장히 그 이상한 식으로 많이 다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모든 절차를 다 지금 제기를 네.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유튜버들한테 땔감을 주는 겁니다. 아 대통령님이 이번에 이거 다투십니다 하면서 땔감을 불법의 자주 이유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법의 이유를 인위적으로 작출하면서 유튜브에 땔감은 주는데 문제는 번번이 지금 기각 패소거든요. 그럼 이 패소가 쌓이다 보면은요 어느 수준에 오면은 이제 국민들의 민심도 싸늘해지고 윤곽근 변호사 있잖아요. 전 이분의 거치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조만간 100% 윤곽근 자르라고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 법률적 대응은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이길 것도 자제해서 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겨도 참는 사람이 더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거를 긁어부스로 만들어가지고 트집을 잡는 송사 네. 그러면서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역풍을 조만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하는 분들에 대한 결례인 걸 알면서도 말을 하면은 뭐 진술거부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사 절차를 하나하나 건건히 문제 삼는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야당 대표나 아니면 인권운동가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절차를 촘촘하게 하나하나 문제 삼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피의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모든 형사 사법 기관하고 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싸우지, 경찰 체포하는 거 그렇죠. 뭐 네. 권한 없다,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고 싸우지, 법원이 잘못 영장 내줬다고 싸우지, 헌재랑 또 싸우지, 지금 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인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 기관들이 기분이 좋겠나요? 감정이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어유 우리 윤석열 피서추인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모욕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을 무시한다라고. 그러니까, 법원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나중에 이제 뭐 사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량에도 굉장히 악영향이 볼 겁니다. 그리고 구속은 거의 전 100%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은 뭐 구속 적부심, 체포 적부심 좀 얘기하고 근데 택도 오늘 없는 오후 얘기고. 5시에 한다는 건데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니 그리고 네. 인권운동가들이나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로 인해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탄압받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했었죠 과거에. 그건 맞아요. 맞죠. 네. 근데 그분들은 양해가 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또 출신이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한평생 법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아왔잖아요. 그것도 죄 있는 사람들 벌 주자고. 근데 또 무죄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도 무지 많이 양산했던 건데 본인은 그렇게 아주 엄격한 검사로서 서사를 만들어서 지금 저 자리에 왔는데 본인 차례 되니까는 정말 뭐 자범 취급했다고 기분 되게 나빠하시지만은 자범들도 저 정도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범만도 훨씬 못한 수준의 인격과 수준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 있잖아요. 네. 거의 사실상 엑스맨이다. 땅을 파서 윤석열을 그냥 묻고 있어요. 묻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다. 왜 이렇게 변호인을 자, 잘못 이제 골랐을까?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재무덤 파는 게 그런 아니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남 탓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헌재 이제 2차 답변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정치활동을 금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잘못 뺏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관님? 그러니까 이거 뭐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더 주목되는 게 오늘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김용현 측에서 반박했어요. 아 그래요? 예, 대통령이 다 검토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재밌네요. 예. 팝콘을 사야 아니 될 것 나한테 다 같은데. 몰아주기라니까 갑자기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김용현도 상당한 충성심을 그동안 보였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또 윤석열한테 이렇게 몰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이게 윤석열이 살아야지만 본인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살아나면은 본인은 사면을 시켜주든지 뭐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쓴 건데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김용현 측에서 반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자기들끼리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제는 선긋기를 하는구나. 네. 내 충성을 보였던 김용현마저 저런 거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의 책임을 저쪽에 몰아야 되겠다라고 악의다툼이 시작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뭐 베껴서 잘못 뺏겼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바보 취급하거나 지가 바보 행세하거나. 윤석열 지가 바보 둘 중에 행세하는 하나인 거예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되는가? 헌재가 이거를 보고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잘못 뺏겨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다 검토했다고 한 달 전부터 아니, 그러니까 공짜에 나와요. 예. 한 달 전부터 검토했다고 직접.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김용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변호인도 아니 기자회견 여러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포고령에 원래는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자기가 삽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대통령이 빼라고 지시했다. 이러면서 뭔가 충성심을 보여줬는데 정작 본인한테 돌아온 거는 네가 잘못 뺏긴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네. 저는 딱 보면서 윤석열 답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더 벅스스타 피어하면서 뭐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막 멋있는 폼은 다 잡아요. 근데 실상을 보면 다 아랫사람들 뭐 하급자들 책임 물리고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를 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참 한심한 작태고 저 포고령 같은 경우도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게 불법계엄이고 위헌계엄으로 이제 판명이 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사인했잖아요. 아니 그럼 사인하면 자기 책임이지. 그렇지. 부동산 계약할 때 사인해놓고 저 몰랐어요. 그 2조만 베낀 거요. 봐줍니까? 법정에서? 봐주죠. 안 네. 봐주죠. 사인이 위조된 거 아니면은 절대 안 봐줍니다.